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간장 영상 진단, 간장 영상의 성리과 병리병태 제2판, 일본의 오사무 마스이 오사무 선생님 비롯하여 6분의 선생님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이 책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것은 간장 영상 진단 제 66번째 강의입니다. 6번째 파트 간 기능 영상과 병리 분자 병리학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간세포함에서 OAT, P1, B3 발현의 그 분자 간실질에서는 OAT, P1, B3와 B3의 발현의 와 베타카네틴의 타겟 분자인 GS는 이 중심정맥주의 존3의 간세포에서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AT, P1, B3, 베타카네틴은 존3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콜렉틱 하는 사람은 VMT, 베타카네틴 패스웨이의 시그널이 HNF4A로 수식되고 CS와 그 다음에 CYP1A 등이 발현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분명히 보고하였습니다. 비슷한 기전이 고신호 간암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 그 6의 9 정상간에서 CATP, OATP의 발현 기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상간에서 OAT의 발현 기전입니다. 이겁니다. 요 그림. 자, 정상간에서 OATP의 발현 기전입니다. A는 요 정상간에서 본 겁니다. 정상간에서 구루타민 신테타제, 요걸 GS라 합니다. GS인데 면역 염색에서 요게 다색으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OAT P1, B3 요건 면역 염색 다색 모두 역보만 중심정맥 주위에서 그렇게 페리베뉼라 에리어고 존3의 간세포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살포가 바로 중심정맥입니다. 중심정맥 주위에 이렇게 베타카네틴, GS, OAT, P1, B3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정맥 주위의 간세포에는 VNT, WNT, 베타 카네틴 패스웨이의 활성화가 보입니다. VNT에서 베타 카네틴이 되고 베타카테닌이죠. 베타카테닌이 되고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 HNF4A가 되고 HNF4A LEF 인터액션에 의해서 요렇게 OAT, PS, CYP, TA 플러스 GS 이런 게 생기고 여기에서 타겟 진이 생기는 거죠. 타겟 진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정맥 주위의 간세포에는 VNT 베타 카테닌 패스웨이 활성화가 보입니다. 행내에서 베타카네틴은 T셀 팩터, 림포이드 인핸스 팩터 클래스, LEF를 활성화시키고, LEF는 HNF4알파와 상호작용해서 GS하고 그 다음에 OAT, PS를 이걸 발현시킵니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기전을 설명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종괴성 병변과 간세포상 신호 강도입니다. 간세포상에서 강한 저신호를 보이는 경우는 OAT, P1, B3가 없거나 저발현 간세포성 병변입니다. 대부분은 중분화형 간암과 저분화형 간염 등이고, 또 비간세포성 병변 이런 거는 이제 OAT, P1, P3가 잘 없는 거죠. 낭종, 간전이, 당간세 포함 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대장암이나 유방암, 또 전립선암에서는 OAT, P1, B3의 발현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의 간전이가 고신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도의 고신호, 주변 간보다 저신호, 간의 맥간보다 고신호, 맥간보다 고신호, 간보다 적고 주위의 배설보다 고신호로 보이는 것은 OAT, P1, B3의 발현이 보이는 것이 주변 간보다는 저발현입니다. 간세포성 병변, 그게 이형결절, 조기 간암, 고분화형 간암, 일부에서 이 FNH와 일부의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나 HCA 등이거나 또는 혈류장애, 큰 종양의 주의, 간절단면 근방의 우려열 부위, 장경색 등 당간장애, 당간폐쇄시, 우려열감과 SOS,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해 간세포가 감소되거나 또는 기능이 저하된 부위에는 이렇게 경도 저신호가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sarcoidosis 유동성 발육을 보이는 종양 등에서는 병변과 간세포가 현미경 레벨에서 혼재되는 이러한 병태에서는 경도의 저신호를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 6에 10 sarcoidosis 40세 여성의 정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세 여성의 정례가 되죠. 요겁니다. 여기에 그림 6에 10 간의 sarcoidosis입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 다이나믹 MRI입니다. MRI에서 조영전 T1 강조상에서는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맥우위상에서는 결절성 농염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동부위의 간세포상에서는 강한 저신호와 경도 저신호의 혼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새까만 거는 강한 저신호, 요거 덜 새까만 거는 경도 저신호 혼재가 보입니다. 이것은 간세포와의 혼재로 생각됩니다. 생금에서 sarcoidosis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시면 종괴 내부에 지연성 농염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섬유 성분이 풍부한 당간세 포함 전이성 간암, 유가종 등에 의해서 의한 지연성 녹염과 해면성 혈관종에서 지속성 녹염도 경도 저신호 부위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간세포성 종계에 의한 가도니움의 업테이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연성 녹염하고 지연성 녹염하고 지속성 녹염. 지연성은 안내에 있는 부분에 이제 섬유결합적 이런 데로 서서히 늦게 녹염이 되는 거고, 혈관종은 혈관종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속도가 늘어가지고 계속 계속해서 녹염이 되는 거. 여기 이제 해면상 혈관종은 지속성 녹염이라고 하고, 섬유 조직에 의한 거는 지연성 녹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등 내지 고신호를 보이는 경우는 OAT, P1, B3의 고발현을 나타나는 간세포성 병변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FNH나 OAT, P1, B3 고발현 간세 포함, 이행성 결절과 일부 고분화형 간암, 일부 HCC, 특히 베타카테닌 뮤테이션 타입, 그 다음에 NRH양 결절, 기타 재생성, 가행성 결절 등이 등 내지 고신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례 그림 6에 11,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6에 11, 12. 여기에 그림 6에 11임. 6에 11. 국한 포칼 노즐 하이퍼플래시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A 다이나믹 MRI입니다. 다이나믹 MRI 영상입니다. 다이나믹 MRI 상에서 조영전 T1 강조상에서 종괴는 거의 등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의 중심 반응의 상당한 부분이 미소한 저신호 부위가 보입니다. 동맥의 상에서는 강하게 녹염되고 내부의 중심 반응에 상응하는 경도의 녹염 부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행상에 가면 녹염이 지속되고 같은 미소 저신호 부위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간세포상에서는 종괴의 변연부에 고신호가 고신호 부위가 보이고 내부는 저신호 부위를 보여 도나스 형태의 고신호 종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FNH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절제포원 조직상 종괴의 변연부의 가행성 세포에는 OAT, P1, B3의 강한 발현이 보이지만 이 중심 반응부에서는 발현이 보이지 않고 반응부 주변에는 요 주변에는 경도의 발현이 보입니다. 파선은 요 선은 각 병변의 경계부입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 선종의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세포 선종의 정례. 예, 간세포 선종입니다. 헤파토셀룰라 아데노마. 요거는 베타카네틴 액티베이티드 HC입니다. 30세 여성입니다. 여기 다이나믹 MRI 영상입니다. 조영전 T1 강조상에서 종괴는 거의 등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맥의 상에서는
약하게 농염이 되고, 그다음 문맥 우위상에서는 농염이 증가됩니다. 농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세포상에는 주변간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예, 예. 내부에 비농염 부위가 상연되어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사 부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 포본 조직상입니다. HE 염색에서 간세포 선종으로 생각되고, 면역염색 OAT, P1, B3의 세포막에서 발현이 되고, 베타카테닌은 행내와 세포진에 발현하고, 그리고 GS 세포질 내에 발현이 보입니다. 모두 백배고 면역 염색은 다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예. 결절 내에 주변간보다 고신호 부위와 저신호 부위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익상으로 혼재되면 간세 포함입니다. 일부의 결절상으로 고신호 부위가 있는 경우는 경계성 병변, 조기간암 내에 다혈성 탈분화 병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메이트 HC에서도 내부의 베타카네틴 뮤테이션 부위 등에서 같은 고신호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40% FNH에서 도나스 형태의 종계 변형 부위의 고신호 부위와 내부의 상대적인 저신호 부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러한 FNH에서 주변의 가행성 가세포에는 OAT, P1, B3가 비연이 과발현하지만 중심반응 부위의 간세포에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OAT, P1, B3의 발현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정상간에서도 OAT, P1, B3는 중심정맥 주변의 존 3에 선택적으로 발현하므로 FNH 주변부의 과행성 간세포는 바로 존 3 유래이고, 중심반응 주위에 것은 존 1의 유래라는 가설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반응 부분은 존 1이고, 그 다음에 주변부는 존 3의 가행성이다. FNH 병인을 고려한 점에서도 흥미로운 소견이지만 확신이는 없습니다. NRH 결절도 같은 형태의 도나스상의 종양 소견이 고빈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세포상에서 신호 강도의 평가는 주변과의 상대적 차이에서 판단이 됩니다. 위의 평가는 주변간 조형의 강약으로 변화되는 점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간편하게는 간의 몇 간의 신호 강도의 정도가 판단의 기준으로 유용합니다. 간의 몇 간의 명확하게 동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드니움 이옵이 DTP에 의해 간세포의 업테이크가 저하되고
혈중에 보다 오래 잔존한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다 시간을 연장해서 촬영하고 종괴의 조형 증가의 증강률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G번입니다. 간 섬유화 기능 평가로서 응용. 간 섬유화 재생결절 행성의 간 평가상에서 간실질 농염의 망상구조 관찰과 텍스처 아날리시스로 행태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간기능 장애의 평가, 특히 간구역 기능 장애의 술점 평가의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ICG와 가드니움 EOB DTP에는 주로 OAT P1, B3의 기질이 되므로 간기능 평가의 증강률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무 정확한 정량법의 이 확립 때문에 일반 임상에서 널리 응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동일한 트랜스포터 기질인 약제와의 경합과 트랜스포터 유전자의 이행에 의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장 영상 진단 강의 제66 강의 6번째 간기능 영상과 병리 분자 병리학적 배경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